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5월 8일 시행된 2025학년도 5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컨설팅이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라인을 잡아드리는 컨텐츠로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나중에 정시 솔루션 초반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직접적인 솔루션 없이 정보만 얻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수능 이후에 라인을 잡는 방법을 오늘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모든 분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4개의 댓글이 달렸던 3월 모의고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영상 업로드 이후 일주일 동안 2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모든 분들에게 모의 컨설팅을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했으니까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에 집중해서 본인 상황에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모의고사 때도 모의 컨설팅은 진행될 거니까 그때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영어 등급을 적지 않거나 원점수가 아닌 100분위 점수를 적는 등 양식을 지키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청 안내 기준 및 고정 댓글에서 안내 드렸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입력해 주셨기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니 다음에는 댓글 달아주실 때 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시작해 볼 텐데, 3월과 동일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고3 모의고사의 경우 원점수를 토대로 100분위를 아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 1등급 컷이 74점으로 공시되었지만 74점을 받고도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존재할 수 있고 73점을 받고도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 공통 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 선택 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100분위와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숫자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 모의 컨설팅에서는 학생의 성적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모의고사까지는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고 수능보다 난이도 대비 등급 컷이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이었다면 애초에 등급 컷이 더 높았을 것이니까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해야 실제에 더 가까운 데이터가 나온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월 모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와 매체 100점, 미적분 68점, 영어 4등급, 생명과학 43점, 지구과학 32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100분위로 환산하면 국어 98, 수학 92, 영어는 그대로 4등급, 생명과학 95, 지구과학 73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 편차가 큰 학생이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크므로 우선 선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이 선발된 이유는 모두 공감하실 수 있겠죠. 언어와 매체가 100점이고 생명과학도 1등급인데 지구과학과 영어가 4등급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성적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유불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서성안에 상향으로 도전할 생각이더라도 성균관대학교는 피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영어에서도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만 2등급까지는 거의 감점하지 않고 난이도에 따라 3에서 4등급부터 급격하게 감점의 폭을 키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경희대학교보다는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보다는 건국대학교가 유리합니다. 이 성적이라면 아마 마지노선을 건동홍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컨텐츠를 보기 전에는 하향은 무조건 붙어야 하니까 건국대학교보다는 홍익대학교 지원을 선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시죠? 학교별 반영 비율 차이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이 학생을 상위 7에서 8%로 평가하고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홍익대학교는 상위 11에서 12%로 평가합니다. 절대로 홍익대학교가 건국대학교보다 합격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면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학생을 위한 정보는 아니지만 모의 컨설팅의 목적은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적 구조는 상명대학교와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인문계열에서는 이 학생을 무려 상위 5.13%로 평가할 겁니다. 영어 감점도 거의 없고 탐구를
잘 본 과목 하나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학교 자연계열이 이 학생을 상위 12.24%로 평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를 훌쩍 넘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학생이 상명대학교에 지원할 리는 없겠지만 학교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절대 산술평균 100분위를 기준으로 라인을 잡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와 매체 87점, 확률과 통계 51점, 영어 3등급, 생활과 윤리 44점, 사회문화 45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100분위로 환산하면 국어 88, 수학 76, 영어는 그대로 3등급, 사회문화 94, 생활과 윤리 9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만큼 2등급에서 3등급대의 학생을 반드시 선발하려고 했었고 국어나 수학보다 탐구를 더 잘 본 학생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100분위를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면 14%대가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1%에서 최대 2% 정도까지 환산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국어, 수학을 탐구 영역에 비해서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어와 수학의 100분위 평균은 82고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 평균이 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국어, 수학 평균과 탐구 두 과목 평균의 100분위가 10 정도 차이가 나면 산술 평균을 냈을 때보다 대학 환산 점수는 평균적으로 1% 정도 떨어진다. 이 정도로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학생의 경우 광명상가 라인과 국숭세단 라인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학생 A와 같은 성적 구조였다면 상명대학교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적 구조라면 오히려 국숭세단에 올인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광명상가 라인에 지원하면 거의 100% 합격하는데 국숭세단 라인에 지원했을 때는 합격 확률이 절반이라면 광명상가 라인에서 안정을 하나는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광명상가 라인의 합격 확률이 국숭세단 라인 합격 확률보다 고작 5% 정도 높은 거라면 국숭세단 라인에 지원하는 것이 절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합격 확률의 차이보다는 목표 대학에 대한 도전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학생이 수능에서 딱 지금과 같은 성적을 받았다면 국숭세단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여기서 탐구 한 과목이나 영어를 조금 더 망치게 되면 국숭세단에 도전하면서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하향을 하나 잡고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어나 수학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광명상가 라인도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겠죠. 가급적이면 수능을 더 잘 봐서 건동홍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와 매체 96점, 미적분 64점, 영어 2등급, 화학 42점, 지구과학 42점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신 분입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100분위로 환산하면 국어 97, 수학 90, 영어는 그대로 2등급, 화학 88, 지구과학 88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은 누구를 선발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분의 상황을 대표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은 상위권 학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면 상위권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평상시에는 국어와 수학의 성적이 반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대로 국어와 수학 성적이 뒤집혔을 때까지 조언해 드리면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그대로의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을 지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8%에서 9% 초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경외시에서 서성한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국어와 수학 성적이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7%에서 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합니다. 중경외시를 아예 안 쓰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스카이까지 선택지를 넓히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연계열인데 수학을 더 잘 본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합격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지만 지원할 대학 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라인을 잡을 때 성적 구조에 따른 뚜렷한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 3등급에서 4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이 많지 않고
않고 탐구 반영을 엄청나게 독특하게 하지도 않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에서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라인을 잡는 것은 쉽습니다. 평균 100분이 98 이상은 의대, 96 이상은 지방약대, 수의대, 서울대, 94 이상은 연고대, 91에서 92 이상은 서성한, 이 정도 느낌이죠. 사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라인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대학들 안에서의 움직임, 즉 표본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표본 분석에 관련된 영상은 수능 이후에 올려드릴 것이고, 어떤 느낌인지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정시 시즌에 업로드되었던 이쌤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면서 이번에 모의 컨설팅 신청자는 아니었지만 수능과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학생분께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의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 중에 정시로 땡땡 대학교 가려면 수능 몇 개 틀려야 하나요? 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보시면 각 학교의 과목별 반영 비율과 라인을 잡는 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학생들은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을 직접 계산해보고 오늘 모의 컨설팅에서 알려드린 여러가지 정보와 조합해보면 충분히 스스로도 본인의 상황을 진단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의 컨설팅 컨텐츠는 6월에도 7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는 N수생이 들어오는 만큼 성적 구간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100분위를 보수적으로 잡는 정도를 줄여서 더욱 실제와 가까운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5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